이쯤 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말 몇 마디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고 한두 번 겪어보면 그 사람의 방식도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관계는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굳이 안 만나도 될 사람인데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별 뜻 없이 던진 말인데도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건가?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그냥 넘기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이 질문을 아주 오래 붙들고 살았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유배지에서는 사람 사이의 거리와 무게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아는 것과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가 관계에서 계속 힘든 이유는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참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더 잘 골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사람을 잘 겪어온 우리가 왜 관계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정약용의 생각을 빌려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남아있다면 나는 사람을 잘 아는 걸까? 아니면 사람을 오래 참아온 걸까?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을 건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안다고요. 말버릇도 알고 생각하는 방식도 알고 어디까지 선을 넘는지도 이제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사람이 원래 다 그렇지. 내가 좀 더 참으면 돼.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안다는 것과 사람을 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을 오래 참아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을 알아서가 아니라 다툼이 귀찮아서 설명하기 싫어서 관계가 깨질까봐 그냥 넘겨온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분별이 사라진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분별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남인지 구분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오래될수록 이 분별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악의가 없어.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리는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견디는 관계는 반드시 한쪽을 소모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만나고 온 뒤 며칠씩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그 이유를 정에서 찾았습니다. 정은 사람을 잇는 힘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묶는 힘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정은 선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나이에 이걸 문제 삼는 게 맞나 하지만
정약용은 이 질문을 거꾸로 던졌습니다. 왜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탓하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보는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함부로 좋다, 나쁘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조금씩 갉아먹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관계라고 정약용은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관계를 다 정리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끊으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건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참아버리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이유로, 이미 겪어봤다는 이유로 계속 나를 뒤로 미루는 것, 그걸 정약용은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아는 눈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관계는 참는 쪽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쪽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이쯤 살면 사람을 더 이해해야 할 나이가 아니라 나를 더 이해해야 할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이 생각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는 왜 그토록 정을 경계했을까요? 왜 정이 깊을수록 사람과의 거리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바라본 정의, 두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하면 따뜻한 마음을 떠올립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정이 많다는 말은 되게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정을 그대로 두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이 문제라기보다 정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판단을 미루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는지, 선을 넘었는지,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지보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은 사람을 잇지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을 묶는 줄이 된다고. 우리는 정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삼킵니다. 정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그냥 넘깁니다. 정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결코 좋은 관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계속 참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이 아니라 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서로 지켜야 할 선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것. 이런 기준이 먼저 서지 않으면 정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갉아먹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처음엔 정이 있어서 참았는데 나중에는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나.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정약용은 이때를 이미 늦은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정이 쌓이기 전에 기준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은 쌓이는 것이고 기준은 세우는 것이라고. 쌓이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세우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서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로 남아있는가? 이 질문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정이 깊어질수록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워져서 분별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가깝되 흐려지지 말 것. 정답게 대하되 나를 잃지 말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도 결국 상처로 끝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냉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이 많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사람 사이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그 답을 이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본 사이니까, 정이 있으니까. 조금쯤은 막대해도 괜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생각이 사람 사이를 가장 빨리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개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멀리 있는 사람은 선을 넘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언제든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마음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거리는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까워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보이지 않는 선. 이 선이 없으면 관계는 금방 흐려집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넘겼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상처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황을 거리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거리가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 사이에서 존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말을 고르고 행동을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그 수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깝게 지낼수록 더 단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부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상대의 시간을 당연하게 쓰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곧거리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리를 두는 것을 냉정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간다고 보았습니다. 거리가 있으면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멈출 수 있고 마음이 상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까워서 상처받는 관계는 결국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정약용은 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불 가까이 가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이미는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온기를 남기고 지나친 밀착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거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지킬 수 있다고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정약용은 그 답을 말에서 찾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말에서 무너지고 말에서 다시 세워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살리는 말, 관계를 망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어. 농담이었잖아. 가까우니까 하는 말이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의 의도보다 말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말은 이미 선을 넘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멀리 있는 사람의 말보다 훨씬 깊이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무심코 합니다. 너 원래 그렇잖아. 그 정도는 참아야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정약용은 이런 말 속에 상대를 낮추는 마음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말은 이미 관계 위에 서 있는 말이라고. 이런 말이 자주 오가면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지적과 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말을 고를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 말인지 이기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거치지 않은 말은 대개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로 이기려는 순간 관계에서는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정답처럼 들리는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사실보다 타이밍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 하면 그 말은 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는 것을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침묵은 속으로 쌓아두는 참음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지금은 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참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위해 말을 아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가장 늦게 상처를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바라본 참는 사람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는 것이 과연 미덕이기만 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내가 좀 참아라.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 말 안 하고 넘기면 편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정약용도 참는 마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참는 사람의 얼굴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금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이고 억울함이 눌리고 자존감이 조용히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일 하나에 그동안 눌러둔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것이라고. 그는 참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는 동안
자기 마음의 소리는 계속 뒤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스스로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느라 자기 기준을 계속 낮추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오래가는 관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쪽의 인내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관계라고. 우리는 참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거야. 내가 참으면 다 편해. 하지만 정약용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지금의 평온은 미루어진 갈등일 뿐이고 그 대가는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계에서 가끔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함 없이 지켜지는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참지 말고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지 말고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했음을 차분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싸움은 관계를 부수지만 알림은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정약용은 참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참음은 관계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미루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고민이 생깁니다. 알려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말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끊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왠지 차갑게 느껴지고 사람을 버리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멀어졌는데도 관계를 그대로 둡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가장 힘든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난 관계. 그는 말합니다. 이런 관계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갉아먹는다고. 정약용은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관계를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미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놓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이 있어서, 오래 봐서, 지금까지 함께해 와서. 이런 이유들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잡는 관계는 습관에 가깝다고. 습관은 편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정리할 때 큰 사건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쌓이고 분노가 커지고 말이 험해진 뒤에는 이미 정리의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는 아직 미워지기 전, 아직 예의를 지킬 수 있을 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계의 품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리에도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소리 없이 멀어지는 것,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 기대의 크기를 낮추는 것. 이런 작은 정리도 충분히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인사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관계는 거리만 유지해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끼는 것이라고.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인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용기라고 보았습니다. 그 용기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곁에 남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정약용은 이제서야 진짜 관계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좋은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그가 평생에 걸쳐 정리한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떠올릴 때 되게 착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도움을 잘 주고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정약용은 이 기준이 사람을 가장 많이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좋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곁에 있을수록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곱씹어보면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 말을 고르게 되는 사람, 집에 돌아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이 있어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고를 때 이 한 가지만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가? 말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지. 이 질문에 편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지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어떤 말을 해주는지, 내가 말을 아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계선을 세웠을 때 존중해 주는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약용은 남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남의 실수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뒤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이 가벼운 사람보다 말이 느린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빨리 말하는 사람보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간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고르는데 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친절보다 지속되는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의 호의가 아니라 오래도록 일관된 태도. 그것이 좋은 사람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고를 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수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 사과할 줄 아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 끝난 인연은 어떻게 마음에 남겨야 할까요? 정약용이 말한 관계의 끝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떠나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편안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는 순간보다 끝난 뒤가 더 어렵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은 자꾸 그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멀어질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씩 떠오릅니다. 정약용은 이 시간을 관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관계는 사람이 떠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리를 비울 때 비로소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끝난 관계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오르고 지우려 할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정리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참아왔는지, 어디까지 내 기준을 낮췄는지. 이 질문은 자책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관계에서 아픈 이유는 대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오래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 대신 정리를 권했습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 시절에 나에게 필요했던 관계였고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때가 지난 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인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난 관계를 자꾸 다시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날의 표정, 마지막 대화. 하지만 정약용은 과거의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은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아 두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거치면 관계는 상처가 아니라 경험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관계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만 아픈 관계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관계를 실패로 보지 말고 지나온 과정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준이 생겼고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나를 아끼게 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잇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얻는 것이라고.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보면 끝난 관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새로운 기준과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남겨두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이 관계의 지혜를 차분히 묶어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은 끝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아무리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관계는 늘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정약용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관계를 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이 많아서 힘들고 참다 보니 지치고 가까워서 상처받았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잘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아가는지를 아주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짐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가까워도 선을 지킬 수 있고 멀어도 마음을 남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지혜로운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참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 앞에서 계속 작아지는 나, 말을 삼키는 나, 기운이 빠지는 나를 이제는 조금 더 살펴보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줄어들어도 되고 달라져도 됩니다. 그 대신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기준 하나쯤은 조용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 또한 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